자, 2D 스케치의 XZ 평면을 잡고 여기서 사각형을 2점 중심 직사각형으로 점에 붙여서 이렇게 사각형 하나 그릴게요. 그리고 사이즈를 뭐 한 80에 세로 80에 가로는 한 40 정도 줘볼까요? 80에 40 정도 우선 줬고요. (80에 40) 제가 그냥 임의로 형태를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밑에 쪽은 목깎이를 위에는 목깎이를 한 10 정도로 해서 이렇게 양쪽 목깎이를 주고 아래쪽은 조금 더 둥글게 해볼까요? 조금 더 둥글게. 이것도 그냥 목깎이로 줄까요? 한 20으로 완전히 반원을 해볼까요? 자, 위쪽은 10 줬고 아래쪽은 20 줬습니다. 제가 요런 간단한 모양의 그냥 마우스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얘를 마우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 단면은 그냥 아예 스케치는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마우스는 윗면이 어떠냐면 앞쪽에서 봐도 좀 둥글고 옆쪽에서 봐도 좀 둥글고 뭐 이렇잖아요. 어느 한쪽으로 그냥 돌출해서 평평한 형태가 아니거든요. 얘를 돌출을 해서 형태를 만들면 뭐 요쪽도 둥글고 이쪽도 둥글고 이렇게 된다라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럴 때 서피스를 쓰게 됩니다. 자, 40에 80 사각형에 위쪽은 목깎이 10을 줬고 아래쪽은 20을 줬어요. 자, 스케치 마무리 빠져나갈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돌출 버튼을 누르는데 여러분 돌출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정하는 프로파일이 닫힌 단면이 되면 자동으로 솔리드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회색 빛깔의 덩어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위쪽을 한번 보시면 오렌지 색깔 모양의 이렇게 뭔가 박스처럼 생긴 오렌지 색깔 모양이 있어요. 얘가 서피스로 만들겠다라고 할 때 얘를 활성화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버전이 올라가면서 2024에서 얘를 한번 눌러놓으면 다음에 돌출할 때도 얘가 눌러져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돌출할 땐 솔리드 할 거야. 그럼 쟤를 또 푸셔야 돼요. 그것도 확인 잘 해야 되는데 오늘은 솔리드가 아니라 이렇게 솔리드가 아니라 서피스를 할 거라 위에 있는 얘를 한번 공면 모드를 켜볼게요. 공면 모드 켜기라고 해서 한번 눌러주면 아까 있던 박스 형태가 사라지고요. 그리고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는데 프로파일이 이제 이 안쪽 면이 아니죠. 우린 면이 아니라 이 껍데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계선을 선택합니다. 경계선을 선택해 보시면 얘가 이렇게 가에 테두리만 종이처럼 종이가 이렇게 돌출되는 느낌이에요. 자, 이걸로 여러분 돌출 값을 제가 한 30 정도 줘볼게요. 30. 자, 그럼 안쪽에 솔리드가 아니라 오렌지 색깔 종이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고 확인을 눌렀어요. 얘는 이제 마우스의 모양을 만들겠다고 제가 바깥 테두리를 만들었는데 이 테두리의 모양이 여러분 요대로 돌출 일자가 아니라 뭐 이런 거 있죠.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된다든지 우측에서 봤을 때도 뭐 이렇게 된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곡면으로 자르고 싶은 겁니다. 그건 돌출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서피스를 쓰게 되거든요. 자, 하나의 형태를 조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위에 아예 뚜껑이 없습니다. 뚜껑 덮개를 만들기 위해서 원점을 확장할게요. 원점을 확장하고 YZ, XZ, XY 중에 저는 넓게 펼쳐진 면 XY 평면의 스케치를 해볼 거예요. 자, XY 평면이라고 잡고 얘를 스케치 작성하겠습니다. 자, 위에 뚜껑을 덮고 싶어요. 제 뚜껑을 우선 한쪽 면만 둥글게 간단하게 선택하고 싶은데 자, 형상 투영으로 왼쪽에 선 하나 뽑아내고요. 오른쪽에 선도 하나 뽑아냅니다. 왼쪽 오른쪽 선을 하나 뽑아내시고 호, 3점 호를 이용해서 잡아주는데
여러분 이 선을 뽑아낼 때 이렇게 중앙을 찍어버려면 치수를 줄 수가 없죠. 초록색 점은 아니게, 초록색 점이 아니게 치수 조금 이따 줄 거니까 초록색이 아니도록 대충 이렇게 3포인트로 홀을 만드세요. 여기 초록색만 피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형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치수를 이렇게 줄게요. 밑에 바닥에서 요 끝에 있는 점까지 얘를 한 13을 주겠다. 요 지금 제 마음대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뒤쪽에 보이는 형태는 얘는 한 10을 주겠다. 여기는 13, 여기는 10, 뭐 이런 식으로 주고, 그 다음에 이 치수도, 요 반지름 치수도 한 제가 임의로 넣어볼게요. 80, 한 더 할게요. 한 100 정도 할까요? 자, 이런 100이다 라는 형태를 줬어요. 지금 이렇게 곡면의 형태를 만드는 거는 우선 제가 보기 좋게 임의로 숫자를 넣고 있는 거고요. 왼쪽은 13, 10이라고 하면 곡선의 기울기도 위쪽이 높고 아래쪽이 조금 더 내려갈 테고, 그 다음 반지름 값도 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얘를 잠깐 스케치 다 했으면 마무리해서 빠져나와 보면 중앙에 이렇게 지나가 있는 테두리의 선이 하나 있는데, 자, 이 선의 형태를 다시 돌출해서 제가 위에 아까 덮게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요. 뚜껑을 만들 거니까 다시 돌출 갑니다. 자, 서피스 모드를 켜두세요. 곡면 모드는 그대로 켜두시고, 프로파일이 뭐냐면 이 선 자체가 프로파일이 되는 거죠. 이 선을 프로파일로 잡으세요. 그럼 위에 뚜껑처럼 하나가 이렇게 생기는데 반쪽만 생기고 있어요. 지금 저는 양쪽으로 다 할 것 같으면 밑에 보이는 방향이라고 하는 거를 양쪽 다 하겠다라고 해도 되겠죠. 자, 양쪽 다 라고 주고, 위쪽에 아까 이 폭을 제가 40이라고 줬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딱 맞으려면 40이 되면 되겠지만 더 크게 하고 싶어요. 더 크게 하고 싶어서 저는 한 뭐 50이다 이렇게 줘볼게요. 50. 확인 버튼 눌러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 얘가 옆에 튀어나가 있고요. 옆쪽으로는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옆쪽으로는 이렇게 딱 붙어 있고 한쪽은 튀어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얘를 다듬어야죠. 여러분 종이 공예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종이 두 개를 만들었을 때 제가 마우스의 모양처럼 잡으려면 이 위쪽에 있는 면도 없어져야 되고 여기 뒤에 튀어나와 있는 면도 없어져야 되죠. 가위로 잘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자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트림이라는 자르기거든요. 근데 자르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방법을 조금 복잡한 거 하나 보여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쉬운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개가 이쪽에 있는 곡면과 이쪽에 있는 곡면을 한번 눈으로도 확인해 보고 갈 텐데, 왼쪽 모형 탭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모형 탭을 보시면 곡면 본체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생겼어요. 이전에 솔리드일 때는 솔리드 덩어리가 하나 생기는데 지금 곡면 본체라고 하는 잠시만요. 자, 여기에 요 곡면 본체라고 하는 거에 플러스 버튼이 생겼죠.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되면서 지금 여기에 플러스가 생겼는데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얘를 플러스로 열어보시면 서피스 1번, SRF 1번이라고 하는 거에 점선이 이제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저 곡면이고, 그 다음에 서피스 2번이라고 하는 게 위에 뚜껑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색종이로 만들고 있다라고 치면 색종이 지금 두 장 꺼낸 거예요. 그죠? 밑에 있는 색종이 하나, 위에 있는 색종이 하나. 근데 얘를 튀어나간 부분을 서로 잘라내고 싶어요. 없애고 싶은 겁니다. 자, 없애는 방법에 대한 거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방법이 조금 더 복잡하고 두 번째 방법이 쉬워요. 자, 지금은 좀 복잡한 거 먼저 볼 거예요. 자, 왜냐면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되니까. 우리 이전에 분할이라는 거 여러분 다 사용했었습니다. 분할이 어떨 때 썼습니까, 여러분? 우리 분할. 솔리드 덩어리를 잘라낼 때 썼잖아요. 스프링의 위아래 끊어낼 때도 쓰고, 이렇게 경사져에 있는 모서리 잘라낼 때도 쓰고, 그
근데 이 분할이 서피스의 분할도 돼요. 솔리드만이 아니라. 자, 이 분할을 써볼게요. 클릭. 자, 클릭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선택 도구라고 하는 게 기준이 되는 거, 면을 나눌 기준이 되는 걸 선택하라고 하는데, 면을 나눌 기준이 되는 거를 제가 예를 잡아 볼게요. 요렇게 곡면 위에 뚜껑으로 만들어진 걸 먼저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얘가 도구예요. 선택 도구. 그 다음에 면을 밑에 잡으라고 돼 있죠. 면 선택이라고 돼 있는데, 그 면을 이제 얘를 잡을 때 여러분 요렇게 잡으면 얘네들이 하나씩 잡히는 거겠죠. 지금 마우스 움직여 보면 하나씩 잡히는 거고, 여기에서 모든 면 체크를 하고 요렇게 잡아보면 얘가 전체 연결된 게 같이 잡히죠. 하나의 색종이인데 모든 면 체크를 안 했을 때는 나 이거만 잡을래 선택할 수 있는데, 나 이거 다 잡을 거야 이럴 때는 밑에 모든 면을 체크하고 잡으면 훨씬 더 좋겠죠. 자, 어떻게 자르는지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펼쳐져 있는 이 종이가 기준이에요. 제가 기준이고 지금 두 번째로 잡은 게 잘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확인을 눌러보시면 여러분 얘가 이제 요거를 보면 얘랑 두 개로 나눠진 거죠. 그죠? 얘를 기준으로 이 밑에 있는 면하고 위에 있는 면이 따로 나눠진 거죠. 요렇게 잘라낸 거예요. 자르기만 자른다 했지 지운다는 말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라냈으니까 이제 지워야 되겠죠. 요 위에 있는 거를 제가 지우고 싶어요. 그럼 이럴 때 여기 있는 면 삭제를 쓰는 겁니다. 이제 면 삭제에 들어가서 위쪽에 있는 요 면을 요렇게 선택해줘요. 얘는 이미 다 끊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저 윗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분할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면 삭제를 주는 방법. 그럼 얘도 요만큼만 쓰겠다라고 하면 안쪽은 놔두고 바깥쪽은 또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또 한번 분할해 볼까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분할하려면 기준이 뭐예요? 도구가 요 밑에 있는 얘가 도구죠. 얘를 도구를 기준으로 이제 면을 잡아줄 때 이번엔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면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잘리는 게 이쪽 바깥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여기 바깥에 있는 게 따로 잘리는 거죠. 그럼 또 여기서 삭제해서 요거랑 요거 두 개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요만큼만 남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할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잘라낸다 라는 거, 요 작업이 있어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건 우선 알아둬야 되는데 좀 불편해요. 왜냐면 작업을 두 번이나 해야 되잖아요. 자르고 나서 또 삭제해주고, 여기 보시면 분할도 있고 삭제도 있고 분할도 있고 삭제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자,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얘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라는 건 알고 있지만 더 쉬운 게 있거든요. 자, 컨트롤 Z 하던지 아니면 분할한 거를 지우시던지 해서 여기 분할하기 전 단계로 돌리세요. 컨트롤 Z로 해도 되고 밑에 있는 걸 삭제하셔도 됩니다. 자, 더 쉬운 방법은 여기 곡면에 보시면 자르기라고 해서 여기 가위가 있는데 이게 트림이에요. 트림. 선을 트림하듯이 면을 트림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트림을 할 건데 여러분 트림 반대는 또 연장이에요. 그럼 트림하기 전에 제가 연장부터 먼저 해보고 할게요. 연장 한번 눌러보세요. 연장을 누르고 여러분 요 끝에 있는 애를 제가 아까 이 원통에 딱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고 요쪽을 선택하면 이 선택한 면이 밑에 요 거리 4.5만큼 더 연장되는 거 보이죠? 이렇게 연장을 해서 면이 딱 붙어 있을 때 조금 더 길게 늘려준다든지 이럴 때 쓰는 게 면 연장이에요. 트림의 반대라서 먼저 그냥 한번 봅니다. 연장을 의미는 없지만 한번 해볼게요. 4개를 다 줘도 되고 뭐 이렇게 한쪽을 줬습니다. 면이 좀 더 길어졌겠죠. 아까는 여기에 딱 맞물려 있었는데 지금 요만큼 더 튀어나온 거죠. 자, 이제 잘라냅니다, 여러분. 자르기는 뭐가 좋으냐면 아까처럼 분할과 삭제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분할 한 번, 삭제 한 번이 아니라 분할하면서 바로 삭제가 돼요. 그 대신 곡면 자르기 들어가면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보이는 게 절단 도구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이는 건 제거, 없어질 부분이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를 제가 여기를 없애고 싶어요. 이쪽. 여기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 있죠. 얘를 없애고 싶다면
도구는 뭐가 도구가 될까요? 밑에 이렇게 넓게 펼쳐진 이 판이 도구가 되는 거죠. 얘를 기준으로 위는 자르고 밑에 남기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절단 도구는 지금 얘예요. 얘를 선택해요. 절단 도구다. 그리고 제거라고 하는 부분이 삭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거를 위쪽을 잡으면 위에가 없어지고 밑에 쪽을 잡으면 밑에가 없어져요. 바로 제거라는 부분을 잡고 확인 눌러보시면 바로 삭제가 돼요. 더 쉽죠? 분할을 하면서 면 삭제가 같이 되니까 훨씬 더 쉬워요. 그럼 여러분 여기 바깥의 부분 여기도 잘라볼까요? 여기도 그럼 다시 자르기. 이번에 도구는 뭐죠? 요 밑에 얘가 도구죠. 얘를 도구로 제거하는 부분은 어딥니까? 여기 바깥이죠. 바깥 부분을 잡고 확인 눌러주면 요만큼 남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면 자르기를 씁니다. 분할과 면 삭제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자르기를 쓰시면 돼요. 자, 먼저 여기까지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요. 잘라주고 나면 여기서 또 다른 거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마우스의 모양을 할 때 이 사이가 너무 각져서 제가 여기에 목깎이 필렛을 주고 싶어요. 자, 필렛 되는지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에 목깎이 클릭해서 이 모서리를 선택하면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여러분 왜냐면 얘는 종이라고 했잖아요. 종이가 두 개 종이가 돼 있으니까 이쪽 모서리를 깎을 수가 없는 거죠. 깎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안 되는 거네? 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종이가 몇 장일까요? 제 색종이를 몇 장을 썼나요? 2장을 썼죠. 서피스 1, 서피스 2 2장을 썼는데 얘를 하나가 되도록 풀로 붙여주셔야 돼요. 한 장이 되도록 해야 필렛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한 장이 되도록 2개를 붙이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마른 풀이라고 했지만 종이니까 스티치라고 바느질을 하셔야 돼요. 스티치 보입니까? 지금 서피스 1번, 2번이라고 2개가 있어요. 윗면 하나, 옆면 하나. 얘네를 2개를 하나로 합쳐 볼 거예요. 스티치 클릭해서 위에 면 선택, 옆에 면 선택하면 뭐 옆에 최대 공차는 틈이 약간 있을 때 얘를 좀 잡아주겠다라는 공차인데 지금 저희는 뭐 딱 붙어 있을 테니까 그냥 그대로 적용. 자, 종료 빠져나가 보면 여러분 여기 다시 가보세요. 곡면이 어떻게 됐냐면 서피스 1번, 2번이 합쳐서 서피스 3번이라는 새로운 종이가 나왔죠. 그 대신 2개가 아니라 얘는 하나죠. 하나. 여러분 하나가 됐다라고 하면 얘는 목깎이가 돼요. 그러니까 목깎이가 안 되네. 이거는 낱개로 떨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한번 합쳐주시면 목깎이가 됩니다. 해볼게요. 목깎이 값을 5 정도 주고 여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되죠. 목깎이가 되죠. 자, 여기에서 요까지 이렇게 만들고 나면 여러분 지금 옆면도 있고 윗면도 있는데 면이 어디가 없어요? 아랫면은 없죠. 아랫면은 비워져 있거든요. 근데 마우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마우스에 여기 껍데기만 만들지 속은 이 안에 뭐 전자판이나 뭐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여기 수정해 보시면 두껍게 하기 혹은 간격 띄우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서 두껍게 하기 클릭. 그리고 면을 선택하는데 이 면이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잡을 게 아니라 저는 이 마우스 전체를 잡고 싶으면 밑에 자동 면 체인이라는 걸 체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필렛을 줬기 때문에 이게 둥글둥글하게 다 하나로 잡혀 있죠. 이 모든 걸 잡은 형태를 선택을 하고 두께를 안쪽으로 10 주겠다, 바깥쪽으로 10 주겠다, 양쪽으로 10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지정할 수 있어요. 안이냐 바깥이냐 양쪽 다냐 그 거리는 1만큼 주겠다라고 돼 있고 얘를 뭘로 만들 거냐면 껍데기로 만들었던 걸 결국 솔리드화 하겠다는 거예요. 솔리드 해서 확인을 눌러보시면 여러분 요 밑에 보면 이제 솔리드가 하나 생긴 거죠. 껍데기를 활용해서 결국은 솔리드를 추출해낸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솔리드도 하나 있고 서피스도 있고 그렇죠. 플러스로 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솔리드 하나가 생겼고
곡면은 1, 2번이 합쳐서 3번이 됐어요. 여러분 솔리드를 만들었으면 이제 서피스는 필요 없는 거거든요. 필요 없다고 얘를 삭제할 수 있습니까? 삭제하면 안 되겠죠. 이 면에서 두께를 뽑은 거니까 나중에 이 서피스만 우클릭해서 가시성을 꺼주시고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자,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대충 감이 오나요? 곡면을 많이 만들어서 예쁜 모양을 만든 다음에 거기 두께를 짠 하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로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를 더 연습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번 더 돌릴 거예요. 컨트롤 Z, Z, Z 스티치 하기 전으로 스티치 하기 전 단계로 더 돌려보세요. 방금 했던 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 말고 제가 다른 방법으로 또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잠깐 뒤로 돌렸어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 지금 윗면이 있고 옆면이 있는데 아랫면은 없죠. 근데 아랫면이 여기 모서리를 통해서 하나의 닫힌 공간으로 되어 있죠. 면이 뚫려 있긴 하지만 밑에 있는 면이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는 선이 존재하죠. 그러면 여기에 면을 덮어 씌울 수 있어요. 뚫린 공간이 있다면 그 위에 면을 덮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원 기둥을 서피스로 만들었어요. 원을 만들어서 돌출하면 이 위에는 비어 있겠죠. 이 위에 비어 있는 거를 그대로 덮개를 덮고 싶다면 면을 안 만들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보이는 패치라고 하는 겁니다. 패치. 그 대신 패치는 그 부분이 이렇게 닫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가 안 되느냐면 이런 건 안 됩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건 안 돼요. 여기에서 원을 만들어서 돌출하면 얘는 뚜껑이 돼요. 그런데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된 건 여기가 뚫렸죠. 이 뚫린 거는 패치가 안 돼요. 얘를 돌출했다 하면 얘는 종이가 여기에 뚫려 있으니까 얘는 패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마우스는 어때요? 밑에 있는 면이 닫혀 있죠? 닫혀 있는 거 맞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위쪽에 패치라는 거, 스티치 밑에 패치라고 있습니다. 패치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마우스의 아래쪽 면 경계 테두리를 잡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얘가 이렇게 전체가 잡혀요. 그러면서 하나의 면으로 경계 루프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다 됐으면 확인 눌러볼게요. 적용이나 확인 눌러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은 옆면도 막혔고 윗면도 막혔고 아랫면도 막혔죠. 완전히 안쪽에 여러분 물을 채워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새나갈 구멍이 없죠. 윗면, 옆면 다 막혔어요. 이렇게 다 막혀져 있을 때 스티치를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아까 두 개를 붙인다라는 개념도 있었지만 스티치를 다 막혀 있을 때 윗면, 옆면, 아랫면 세 개를 다 잡아 보세요. 윗면, 옆면, 아랫면 세 개를 다 잡고 그리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 솔리드가 됩니다. 스티치를 면 두 개를 붙인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얘가 완전히 닫힌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솔리드로 변경시키는 거예요. 닫힌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솔리드를 빼내는 방법도 있죠. 그럼 여러분 이 솔리드를 아까처럼 마우스화 시키려면 솔리드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목깎이 줄 수 있죠. 목깎이 5로 해서 여기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꽉 찬 형태를 우리 여기 비울 수 있죠. 뭘로 비울 수 있습니까? 쉘로 비울 수 있죠. 쉘 해서 요 면을 제외하고 1만큼 두께를 만들겠다 해도 아까랑 똑같은 형태죠. 그래서 이 방법이 맞다, 이 방법이 맞다가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라는 게 이 두 가지의 형태예요. 스티치를 이용해서 솔리드로 만든 다음에
그 형태를 쉐를 이용해서 뚫는 방법과 스티치를 이용해서 면 2개만 붙여서 간격 띄우기, 두껍게 하기를 이용해서 면을 주는 방법. 둘 다 됩니다. 이런 방법과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뭐 간단하게 그리긴 했지만 여러분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마우스의 모양이 되겠죠. 지금 아주 간단하게 그려서 그렇지만 실제 마우스의 모양은 여러분 뭐 여기도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는 곡면이 될 수도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윗면도 지금은 제가 이쪽만 둥글게 줬지만 이쪽을 둥글게 주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서피스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활용해 주시면 독특한 모양의 어쩌면 곡면이 훨씬 더 많은 형태의 마우스도 여러분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기본 개념 보려고 조금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나머지 형태들도 조금 더 있거든요. 조각이라는 것도 있고 해서 자, 다른 그림에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놔두고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아니 저장합시다. 여러분 저장할게요. 이거 오늘 날짜에 넣어보겠습니다. 세종이 다시 열게요. 세종이 standard.ipt 세종이를 열고 이번에 2D 스케치에 이번에도 XZ평면 하겠습니다. 자, 원을 하나 그릴게요. 원점에 붙여서 지름 50이라는 원을 하나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얘를 돌출을 주는데 솔리드 하지 말고요. 서피스로 양쪽으로 이렇게 길게 주세요. 한 100 정도 줄까요? 100. 서피스로 양쪽 돌출로 100 정도의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원 기둥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속이 비어 있는 거죠. 종이만 이렇게 말려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자, 이제 윗면 아랫면의 형태를 제가 또 조금 만들어 볼 건데, 자, 이번에는 2D 스케치를 원점을 확장하고 YZ평면 하나 잡겠습니다. YZ평면에 스케치 작성하고요. 여기에 스플라인으로 여러분 이렇게 치수 필요 없어요. 이 원통을 지나가는, 원통을 완전히 덮는 형태의 스플라인 하나 임의로 그려주세요. 원통보다 더 위에나 너무 밑에 안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원통 위쪽 부분을 이렇게 튀어나가면 안 됩니다. 튀어나가지 않게 이 선보다는 더 아래쪽에 있게 형태를 마음대로 만들어 주시고, 자, 만드신 분은 이것도 돌출해서 얘를 껍데기만 또 돌출할 건데요. 중간에서 그렸으니까 중간만 있으면 안 되고 뚜껑을 완전히 덮기 위해서는 양쪽 돌출해야 되겠죠. 양쪽 돌출로 값도 원기둥을 감싸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100 정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대로 하면 이렇게 위에 물결치는 뚜껑을 하나 만들었고요. 밑부분도 하나 더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치수 필요 없습니다. 대략 잡는데 두 번째는 이번에는 저 XY 평면으로 할게요. XY 평면의 밑에 부분에다가 스플라인을 또 이렇게, 자, 또 이렇게 만들죠. 자, 이 부분도 이렇게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도 또 돌출. 서피스로 양쪽 돌출로 해서 원기둥을 완전히 포함하도록. 자, 지금 원기둥 위아래에 제가 방향이 다른 형태의 물결치는 종이를 2장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자르기 해서 안쪽에 면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르기 하지 않고, 자르기와 스티치를 하지 않고도 안에 솔리드를 만들 수가 있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솔리드를 하려면 꼭 자르기랑 이걸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안쪽의 공간을 가둬두는 거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원기둥 안에 공간이 지금 갇혔어요. 위에 뚜껑이 있고 밑에 뚜껑이 있으니까. 여러분 중간에 물을 채웠다라고 생각하면 얘 다 막혀 있는 거 맞죠? 자, 이 상태가 되면 자르기랑 스티치를 굳이 하지 않아도 여기 밑에 모양이 여러분 조각이라고 보이죠? 패치 밑에 이 조각이라는 걸 활용하면 닫힌 공간의 형태를 솔리드화 시킬 수 있습니다. 조각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조각 클릭.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이 조각 되어 있는 걸 솔리드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새로운 솔리드로 만들 거고 곡면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저는 솔리드가 없으니까 얘가 비활성화되어 있고요. 곡면을 여러분 순서 상관없는데 원기둥을 먼저 잡아 볼게요. 원기둥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면 잡고 아래쪽에 있는 면 잡고 이렇게 면을 잡다 보면 공간이 딱 채워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안쪽 공간에는 이렇게 뭔가 미리 보기 그림이 하나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꼭 3개가 아니라 4개, 5개 더 있어도 돼요. 옆면에 이렇게 휘어지는 거 더 만들겠다 이래도 되고 얘를 다 잡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얘가 솔리드화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 모양을 다듬기 위해서는 이 조각의 형태가 아니라 밑에 보이는 이 곡면들을 그죠? 이 곡면들을 제가 위치를 수정한다거나 뭐 이렇게 곡면을 수정하면 요 위에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서피스를 여러 개를 모아서 요 안쪽에 솔리드를 자꾸 뽑아내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목표는 솔리드긴 해요. 근데 그 솔리드를 다양한 형태로 뽑기 위해서 서피스를 쓰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조각으로 뽑아낸다라는 것도 봤는데 자, 이 윗면이 마음에 안 들어요. 윗면에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다른 모양의 껍데기를 하나 더 만들고 이 면이 여기쯤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윗면을 다른 모양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다시 원점에 저는 YZ 말고 XY로 일부러 해볼까요? XY 평면 스케치해서 여러분 여기 있는 윗면을 제가 이번에는 그냥 호로 해볼까요? 이렇게 라운드로 이렇게 주고 싶어요. 뭐 이것도 스플라인 해도 되고 선도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일직선에 선을 그으면 펼쳐진 종이가 될 테고 홀을 그으면 곡선이 되고 스플라인을 하면 많이 구불거리는 물결치는 모양이 되겠죠. 자, 어떤 선도 좋은데 얘를 하나 만들고 얘도 돌출 요거만 서피스만 잡아서 양쪽 돌출 한번 눌러주시고 값을 당기거나 숫자를 주면 이렇게 생겨요. 여러분 이것도 위쪽에 보면 동그라미를 다 덮어야 돼요. 더 튀어나가는 건 상관없는데 이 원기둥을 덮지 못할 만큼 좁으면 안 돼요. 이렇게 넓기만 하면 됩니다. 자, 확인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 여러분 이쪽에 있는 면을 이 면으로 대체하고 싶은 거예요. 저 윗면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 정도 높았으면 좋겠고 위에 곡면을 쟤를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이 모양을 편집하는 게 아니라 얘를 아예 다른 모양으로 바꾸고 싶어요. 자, 여기서 곡면 중에 면 대체라고 있습니다. 면 대체. 면 대체라고 하는 거 클릭. 그리고 기존의 면이 나오고 새 면이 나오는데 기존의 면이 요거죠. 밑에 있는 이 면을 새 면이 뭐냐? 윗면 얘예요. 요걸로 만들겠다. 확인 눌러보면 여러분 제가 저 위에까지 딱 닿으면서 요 곡면이 가지고 있던 모양으로 변경되죠. 수정할 때 수정 편집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예 다른 모양을 하나 그려서 그 면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우선 본체 복구나 메쉬 면 맞춤 이거 뺄 거고요. 우선 요거 안 보고 요만큼의 형태는 직선 보관 우선 이것도 안 했습니다. 스티치, 패치, 조각, 자르기, 연장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서피스를 자꾸 만들어서 잘라서 붙이거나 혹은 그 안에 빈 공간에 조각을 만들거나 그리고 걔를 다른 형태로 뭔가를 대체하거나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게 서피스고요. 서피스를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는 얘를 솔리드로 이렇게 변경시키는 형태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걸 제가 잠깐 설명드렸고요. 얘를 하면서 여러분 요 앞쪽에서도 두껍게 하기 혹은 면 삭제, 분할 요 세 개는 서피스에서 쓰이겠죠. 무조건 다 솔리드만 쓰는 게 아니라 간격 띄우기나 두껍게 하기, 면 삭제, 분할 이런 형태는 그 모양으로도 쓰이고요. 아까 요 두껍게 하기를 봤는데 얘 간격 띄우기도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여기 두껍게 하기 간격 띄우기라고 있는데 요거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면을 선택을 하는데 지금 얘가 두껍게 하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두껍게 하기. 근데 얘를 옆쪽에 있는 곡면 모드를 켜볼게요. 곡면 모드를 켜니까 두껍게 하기가 오프셋이라고 바뀌죠. 오프셋이 여러분 간격 띄우기잖아요. 그래서 이 곡면 모드가 꺼져 있으면 두껍게 하기, 솔리드로 만드는 거고요. 이 곡면이 켜져 있으면 곡면을 간격을 띄우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두껍게 하기는 봤잖아요. 저 지금 간격 띄우기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요 곡면이죠. 요 곡면. 이 곡면을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 더 만들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제 곡면을 하나 더 간격을 띄울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는 여기에 보이는 요 서피스 모드를 켜줍니다. 그럼 여기가 오프셋 서피스가 되고요. 면은 얘다라고 잡아요. 그 다음에 방향이 지금 보면 1만큼에서 밑으로 가 있는데 저 반대 방향으로 내고 간격을 10이라고 줘볼게요. 10만큼. 그러면 밑에 있는 형태가 솔리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서피스가 하나 더 생긴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보시면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보이나요? 이렇게 종이가 그냥 한 장 더 생기는 거. 종이가 한 장 더 생기는 거고, 얘를 만약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간격 띄우기가 아니라 두껍게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쪽 방향으로 이번에는 5만큼 주겠다 이러면 얘는 간격 띄우기, 얘는 두껍게 하기. 차이점 아시겠죠? 종이를 위로 하나 더 펼쳐주느냐 아니면 그 종이에 두께를 주느냐, 솔리드화를 할 거냐 서피스로 만들 거냐. 얘는 둘 다 사용이 됩니다. 서피스로도 되고 솔리드로도 되고,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저렇게 쓸 때도 있을 거예요. 얘 많이 쓰여요. 요거 많이 사용됩니다.